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매우 바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누구보다 바쁘신 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1차로 한번 모셨다가 좀 내부적인 사정에서 또 미뤄지다가 드디어 모신 분입니다. 간호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 댓글을 통해서 병원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들 면접 준비하는 법 알려주세요. 자소 쓰는 법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알지 못한 분야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드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싸 담당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이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주한미군 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몇 번의 이직을 통해서 31살에 간호대학교에 편입을 했고, 현재 저와 같은 길을 걸으시는 후배 간호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시는 곳이 조금 멀리 있기도 하고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오시긴 좀 그래서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간호보건 계열 취업준비생들이 이것만큼은 명심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간호사들의 필수 역량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간호사 역량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보건의료 전문성, 그리고 뛰어난 관찰력, 분석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 마치 슈퍼맨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역량들이 있는데, 이러한 역량을 모두 갖춘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신규 간호사들은 신규 기간을 버티는 능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규 기간을 버티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 관리가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능력이 꼭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려운 거부터 나왔어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으세요? 우선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 리듬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 이렇게 신체적으로 안 좋은 건강에 관련된 그러한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또 환자 수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미국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돌보는 환자 수가 5.3명인데 우리나라는 16.3명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환자들이 아프고 그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들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한 분들 이외에도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불면증은 기본이고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무기력증,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건강관리라든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시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직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우리나라 1차 진료기관에 해당되는 병원과 보건소에서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만약에 환자가 오시면 제가 간호사정을 통해서 환자분이 왜 오셨는지 그러한 환자 파악을 먼저 한 후에 의사한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의사한테 보고를 하고 나면 의사가 진료를 통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을 수행한 후에 제가 전자기록부에 간호사정한 내용, 그리고 환자분의 진료 전후 반응, 또 모든 사항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분께 필요한 교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다 예약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음날 환자분이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환자분들의 과거 건강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예측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환자분이 아파서 찾아오시기 전에 미리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주 임무예요.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각
개개인의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건강검진, 정기검진 아니면 예방검진, 필요한 뭐 예방주사 이런 것들을 다 추적 관리를 해서 환자분들께 전화를 해서 직접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예약을 잡아드리는 일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군 부대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 군인들만 환자이신 거죠? 미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요. 아, 미국 가족들까지? 오. 희원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간호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재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에 대한 인재상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하실 때 생명을 다뤄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책임감을 갖지 못한 사람인데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고 저는 희생정신이랑 뭐 봉사정신 이런 게 투철하지 않은데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희생정신이나 아니면 봉사정신 이런 게 굉장히 투철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해보고 싶은 일, 제가 생각했을 때, 아, 간호사는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내가 뭐 그냥 여타의 직업을 선택할 때처럼 그렇게 장점 같은 걸 따져서 간호사를 선택했지, 뭐 처음부터 간호사다, 넌 점지해져 있다,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사로서의 그런 인재상은 내가 간호사가 해보고 싶다 하면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좀 근데 정신적으로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오는 그러한 힘이 크신 분들이셨으면 간호사를 할 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시련과 좌절에서 빨리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힘이 간호사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아까 실현과 좌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제가 한국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환자들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일보다는 그 태움 문화라고 하는데 그 태움 문화를 견디는 게 저는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그 간호사들 사이에 선후배 사이의 태움 문화 이게 가장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호사는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보호자까지 같이 돌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그 태움?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느 조직이나 다 있거든요. 남자끼리 있는 조직도 있고 여자끼리 있는 조직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슈가 크게 됐었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벌어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안 좋은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신 이유는 좋은 것들, 장점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장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간호사의 장점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의 지속성,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장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의 지속성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빅5라고 하는 그 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들은 항상 간호사 선생님들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내가 좀 눈을 낮추거나 아니면 뭐 지방으로 간다 이러한 것을 감수하면 취업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간호사는 꼭 병원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병원 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취업의 지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경제적 능력은 제가 겪어보니까 저한테는 부족함이 없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정도의 벌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여기에 적응을 하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늘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자아 실현을 이룰 수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간호사가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꼭 간호사가 병원에만 있어야 되진 않아요. 병원 안 있으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간호 공무원도 있고 뭐 보건교사도 있고 뭐 계속 학업을 이어 나가셔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주한미군 아니면 또 간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로 눈을 돌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도 지금 1년 계셨잖아요. 그럼 그쪽도 이제 면접 보고 들어가시고 자소 쓰고 하셨을 텐데 간호사가 사실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미 간호대학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지원할 거라서 장단점보다는 어떻게 취업할 수 있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좋은 곳에 어떻게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궁금한데 요거는 희원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서를 쓸 때 좀 어떤 포인트로 쓰시면 조금은 더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소서 쓸 때 보통은 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 경험을 간호사의 직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의 직무와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저는 경험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냥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을 한 것도 내가 어떻게 그걸 간호사의 역량과 잘 연관시켜서 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다 풍부한 경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소한 경험이라도 정말 내가 어떠한 뭐 활동을 해봤는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서 인터넷에 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호사의 역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한 역량과 나의 경험을 좀 이렇게 잘 결부시켜서 예쁘게 말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경험이 별로 간호대학 나온 친구들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학업에 바빠서. 그럼 희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례를 어떤 것들을 주로 좀 각색해서 쓰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 같은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승무원으로 일할 때도 승무원으로 일을 하는 것도 다 같은 서비스 직종이긴 하잖아요. 간호사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종의 하나니까 승무원으로 일했을 때 그 경험도 녹여서 쓴 적이 있고 그리고 저는 간호대에 편입을 했을 때 제가 되고 싶은 최종적으로 간호사로서의 목표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싶은 게 제 최종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국제진료센터에서 저는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자원봉사나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시면 그 경험이 간호사로서의 직무에 녹여내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봉사활동 같은 경험이 잘 녹여 좀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합니다. 근데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기본 스펙이 되게 좀 중요한 편인가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냥 기업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뭐 토익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토익 점수가 만약에 뭐 얼마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이상만 되고 나면은 면접에서는 뭐 영어 점수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는 되게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병원마다 되게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같은 병원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높으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익 점수보다는 그냥 면접에서 이 사람이 간호사로서 열심히 그러니까 오래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요새는 합격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간호대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성적을 잘 관리해야지 빅5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적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저희 동기들 이렇게 보면은 성적이 너무 뛰어난 동기들보다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간호사들을 많이 합격시키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준비를 하면서 과정을 거쳐와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무엇을 더 열심히 하고 무엇을 더 준비를 하면은 조금은 더 간호사로 취업할 때 유리할까요? 대부분은 스펙을 비슷하게 쌓으시는 것 같은데요. 남들이 다 쌓는 스펙 말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꼭 저한테 방학 때는 어떤 스펙을 쌓아야지 제가 그 빅5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는 여러 사람한테 공감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안 해본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이 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다 인간관계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다 나의 스토리가 되고 스펙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딱 짜여진 스펙, 내가 취업만을 위한 스펙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경험해보시면 내가 면접에서도 할 말도 많고 나의 스토리로 녹여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보시는 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여행 가보시는 거, 다양한 책 읽어보시는 거 이렇게 그냥 내가 해보지 않은 모든 경험이 나의 스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경험 좋아요. 근데 그 경험을 이제 실제 취업 준비할 때 혹은 면접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희원님께서 이전에 승무원을 하셨잖아요. 그럼 면접 때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승무원 했던 경험이 간호사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좀 하셨어요? 승무원이 됐던 경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사람을 계속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승무원도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승무원을 했던 경험은 간호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 능력을 간호사가 필히 대인관계 능력을 잘 가져야 돼요. 환자와 라포를 잘 형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환자와 라포를 잘 형성하는 게 환자의 그 회복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의 대인관계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승무원은 정말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보기 때문에 그 경험은 간호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꼭 승무원이나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그 맥락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관계에 충돌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겪어내고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도 많이 빗대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의 다양한 경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서류가 합격을 했어요. 이거는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스펙이 조금 중요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이제 보게 되는데 면접 때는 주로 어떤 질문이 주로 나와요? 면접은 우선 뭐 간호사로서의 역량 같은 거라든지 실제 간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근데 학교 때 다 배웠던 그러한 실무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러한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인성 면접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뭐 지원 동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너의 성격의 장단점? 굉장히 기본적으로 간호사들도 다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그 자소서 내에서 보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뭐 일반 기업이랑 똑같아요.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뭐 이런 것도 이제 네, 입사 후 포부 맞아요. 왜 우리 병원에 지원했는지 뭐 이런 거 똑같이 그런 자소서를 보고 그 기반으로 면접에서도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썼던 경험에서 그래서 꼬리 질문하는 형태로 그건 동일하게 네네. 비슷하군요, 그거는. 예,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네. 사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 매우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간호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희원님은 지원 동기를 뭐로 얘기했어요?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저는 지원 동기가 그냥 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뭐 승무원도 하고 다른 직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전문인으로서 앞으로 내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고 싶었고 저는 또 좀 특이하게 제가 동생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동생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썼고, 동생들이 간호사로 일하는 걸 보고 나도 뭐 간호사로서 성장하고 싶었다 이런 내용도 썼고, 또 사실 저는 아버지가 제가 승무원으로 일할 때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큰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 가서 병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내가 꼭 간호사가 돼서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가족들은 꼭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이런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편입을 해서 좀 늦은 나이에 간호사가 된 편이어서 저를 트레이닝 하시는 그 선배 간호사분께서 저보다 나이가 한 4~5살? 7살인가 이렇게 어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숙제를 내주시면은 숙제도 다 잘 해가고 뭐 시험을 보면은 다 100점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보통 뭐 대의 근무, 다음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인수인계를 해줘야지 내가 집에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저를 트레이닝 해주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는 인수인계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없는지를 다 그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만 계속 하셔서 제가 데이 출근을 하면 새벽 5시 정도에 신규 간호사들이 출근을 하는데 퇴근을 그 선생님이 이브닝 담당이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퇴근하실 때 같이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 12시 이때 같이 퇴근을 한 거예요. 선생님 퇴근을 안 시키니까 전 계속 인수인계를 그냥 안 받으시는구나. 네, 인수인계를 안 받으시고 인수인계 안 받으셔도 그분은 환자 파악이 다 되시니까 업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업무를 하실 때 저는 퇴근을 못 하니까 뭐 어떻게 다른 일이라도 좀 해보려고 이제 뭐 도와드리려고 하면 환자한테 손을 아예 못 대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선생님 근무가 끝날 때까지 스테이션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경험도 계속했고 자주 있었나 봐요. 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게 꼭 제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선생님을 꼭 그 선생님을 또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스케줄을 짜실 때. 일부러 또 그렇게 짜는구나.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러시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점은 저도 제가 처음 간호사로 일을 해보기 때문에 뭐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제가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저를 꼭 이렇게 부르셔서 선생님은 중환자실 간호사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중환자실 간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또 좀 규율이 좀 엄격한 게 중환자실이 굉장히 온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저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편인데 간호사들 옷이 반팔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신규 간호사로서 1년 동안은 가디건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있었어요. 있었었어. 예. 있었었어요. 지금 없어질 수 있어요. 예. 가디건을 못 입겠다. 몇 년 차부터 입을 수 있어요, 그럼 가디건은? 1년이 넘어야지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군대에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군대에도 신병이 들어오면 몇 개월 동안 PX를 못 가요. 뭐 이런 거 비슷한데. 그것도 되게 힘드셨겠어요. 가디건 못 입는 것도. 네. 추위에 약하시면 정말 그 추위 때문에 열량도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환자들도 돌봐야 되는데 춥기도 하고 하면은 진짜 막 정신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혹시 뭐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지금은 근데 재밌는 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선생님 지금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배한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간호사분들도 미국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신데 미국 군인들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태움 문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한국의 저력을. 한국의 태움이란 이런 거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이런 거 한번 겪어봐야 된다 하고서 한번 보여주시지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소송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에피소드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